아, 오늘은 수업을 좀 짧게 할 겁니다. 예. 오늘 내가 세미나가 있어서, 외부 세미나가 있어서 조금만 빨리 끝나고, 혹시라도 이제 다 못하게 되는 건 다시 수업을 그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준다고 했는데 다시 제작을 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 용량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17-7절이에요. 우리 이제 전위는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전위는 공부를 했고, 전기 용량에서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금속판 두 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금속판, 처음에 중성이었는데, 여기에 배터리를 연결해요. 이렇게. 배터리에는 이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한쪽은 플러스 극을 이렇게 갖다 대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단자를 갖다 대면 여기 플러스의 양전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플러스 금속판에 마치 거기서 나와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배터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단순히 뭐 전하가 여기서 나와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원리가 뭐냐면 본래 중성일 때는 이게 중성이죠. 그런데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 자유전자가 다 들어있겠지. 자유전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극이 하는 역할은 여기 연결된 금속에서 여기 자유전자가 이렇게 했을 텐데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아 옵니다. 이걸 가져다가 이쪽에 갖다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많아지겠죠. 전자가. 그죠? 여기서 끌려왔으니까. 그럼 여기는 왼쪽에 있는 금속판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고, 오른쪽 금속판은 반대로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겁니다. 전하량은 똑같겠죠. 그래서 한쪽이 플러스 Q면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Q. 예. 전체 더하면 그냥 0이 되는 거죠. 원래 중성이었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돼서 안쪽에 양전하에서 음전하 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그 결과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플러스가 연결된 금속판에는 양전하가 쌓이고, 마이너스가 연결된 금속판에는 음전하가 쌓여서 내부의 양에서 음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균일한 전기장이 여기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내부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 있죠. 바로 이 그림. 전하들이 가서 뚝 쌓이는데, 그럼 언제까지 쌓이냐? 이 Q는 이 두 금속판의 전위차가 전원의 전위차랑 같아질 때까지, 얘도 V가 되는 거죠. V. 그죠? 이거 금속판의 전위차가, 배터리의 전위차가 또는 전압이 V잖아요. 그럼 이 두 금속판의 전위차가 똑같은 V가 될 때까지 전하가 쌓이는데, 그럼 V가 커지면 전하량은 점점점 더 많아지겠죠. 더 큰 전압을 걸면 더 많은 전하가 여기 모이게 되는 겁니다. 축적이 된다 그래요. 축적. 전하가 쌓인다 또는 축적된다. 예. 그럼 전기장은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쭉 넘어가서 455페이지, 아니 식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식이. 그래서 여기 있는 Q는 바로 금속판에 쌓이는 전하량입니다. 이쪽은 플러스 Q가, 이쪽은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 전압이 V가 되는데, 이 Q는 V에 비례해요. V에. 전압을 높여주면 전하가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의 전기장이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 전기장이 이제 E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때 이 비례상수를, 즉 Q는 V를 뭔가로 곱해서 좌우변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값을 우리는 기호로 C로 쓰고, 여기는 C0라고 했는데 그냥 C라고 생각하세요. C로 쓰고, V에 비례하는 이 비례상수를 바로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호로 C를 쓰고 전기 용량의
기호를 C를 쓰는 거고, 얘의 단위는 페럿이 되는 겁니다. 대문자 F로 쓰고 페럿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페럿, 페럿. F의 F. 여러분, 패러데이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여기까지 페럿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페럿은 여기 C, 이게 Q는 CV죠. 이 공식을 지금 외우세요. Q는 CV. Q는 CV. 그러면 Q는 CV가 되니까 C는 V분의 Q죠. 그래서 단위를, 요거 C의 단위죠. 전기 용량의 단위는 F라고 쓰고 페럿이라고 읽고, 본래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이죠.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이고, 전압의 단위는, 전위차의 단위는 볼트죠. 그래서 쿨롱 퍼 볼트를 페럿으로 씁니다. 쿨롱 퍼 볼트를 페럿이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1볼트 가하면, 여기 1볼트 가하면 전하량이 몇 쿨롱, F쿨롱이죠. F쿨롱 만들어지는 겁니다. F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C쿨롱, 그죠? C쿨롱. 1볼트 가면 몇 쿨롱 쌓이는가, 그 값을 전기 용량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전압분의 전하량이니까, 그죠? 또는 전압을 1볼트 더 높여줄 때마다 전하량이 얼마씩 더 증가하는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외우는 공식은 하나, Q는 CV를 외워주면 되는데요. 외웠으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이 평행판 축전기잖아요. 그죠? 평행판 축전기. 그래서 이 넓이가, 금속판의 넓이가 A가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가 A. 이 두 장이 있는 거죠. 두 장. 금속판에.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이 D가 되는 거예요. D.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의 그 전기 용량은 얘네들 모양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D와 A로부터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C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예요. 입실론 제로라고 쓴 건 진공이죠. 진공. 여기가 진공일 때, 이 사이 공간이 진공일 때 D분의 A 이렇게 곱해주면 그게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되는데, 여기에 전압 V를 걸면 전하량 Q가 쌓이겠죠. 그죠? Q는 CV가 되니까, 이런 관계는 전압과 전하량으로부터 구한 C가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모양만 알아도 전기 용량이 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게 그냥 V분의 Q라고 해도 되겠죠. 값이.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이제 두 개 외워두는 겁니다. 요 식하고 이 식. 그러면 왜 자꾸 공식을 외우라고 그러냐? 사실은 이 V가 이 내부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을 알면 V는 ED죠. V는 ED. 이 식은 이미 알고 있는 식이죠. 그죠? V는 ED. 그리고 Q는 이 안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을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구하면 Q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본래 이 전기장이 뭐냐면 전기장이 입실론 제로분의 A분의 Q예요. 그래서 Q는 입실론 제로 2A가 됩니다. 이렇게 Q는 입실론 제로 2A가 되고 V는 ED가 돼요. 그래서 이 2를 약분하잖아. 그럼 다시 이 값이 나옵니다.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교재에서는 그냥 곧바로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증명하기도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외워주면 됩니다. 유전체는 따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유전체는 공부하지 않고, 자, 그런데 우리 진공을 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진공을 만들기가. 그래서 그냥 공기라고 생각해도 공기의 유전율하고 진공의 유전율은 그냥 거의 같아요. 그냥 입실론 제로 써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유전체가 없고 진공인 경우 유전율 입실론 제로는, 이거는 뭐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값을 쓰면 된다. 외워야 될 거는 아니고,
또 예제 17-8번을 바로 풀어볼 수 있어요. 평행판의 크기가 이건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뭐 직사각형이든 원이든 그냥 넓이만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넓이가 주어져 있는 거죠. 20cm 곱하기 3cm니까 얼마겠어요 이게? 0.2m 곱하기 0.03m 이렇게 해도 되겠죠. 0.006m 제곱이겠네요. 그렇죠? 또는 20 곱하기 3이니까 60cm의 제곱인데 요거는 60 곱하기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죠. 요거를 제곱하면 되겠죠. 1cm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넓이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괜히 단위 틀려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단위 변환하는 거에서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다 미터로 바꿔줘야죠. D는 1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량이 구해지는 거죠.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가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입실론 제로는 이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에 주어질 테니까. 그리고 여기 D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A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서 이렇게 약분되고 단위는 미터가 되는데 여기 하나 미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쿨롱 제곱 나누기 뉴턴 미터 뭐 이런 식이 되는데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단위가 그냥 페럿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 곱하기 9니까 6, 9, 54 그죠? 54 이걸 9라고 두겠습니다. 근사적으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써주면 되겠죠. 단위는 페럿 마이너스 12를 피코 이렇게 쓴 거죠. 마이너스 12제곱을 그래서 약 54 피코페롯이 나오는 겁니다. 54 피코페롯. 내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냥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써라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용량을 계산했잖아요. 생긴 모양으로부터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자, 여기에 전압을 12V 걸을 거예요. 그럼 전기량은 전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Q는 CV 해주면 되겠죠. C는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곱하기 볼트는 12V. 그래서 페럿 곱하기 볼트는 당연히 전하량이니까 쿨롱 되겠죠. 쿨롱. 자, 그리고 요거 나온 거 계산해 주니까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또는 6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쿨롱. 그래서 640 피코 쿨롱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0.64 나노 쿨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0.64 나노 쿨롱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를 10을 10으로 나누면 0.64고 뒤에 10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 쿨롱이잖아요. 그러니까 0.64 나노 쿨롱이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은 얼마인가? 전기장은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가우스 법칙을 공부를 안 했지만 입실론 제로 곱하기 A분의 Q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 지금 V를 알고 있잖아요. 전압. 그리고 D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V 나누기 D 해주면 됩니다. 열심히 V는 ED라는 공식을 잘 외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막 써먹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계산해야 될 게 많잖아요. Q도 계산해야 되고 A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 V도 주어졌고 D도 주어졌으니까 그냥 12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하면 12,000V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식을 써주면 되겠죠. 괜히 어려운 걸로 돌아가지 마시고. 자, 유전체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하지 않고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 여기 9번도 쭉쭉 생략. 그럼 다 끝나요. 끝나고 이제 회로로 들어갔는데 17-8절 축전기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저항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많이 알고 있는데 축전기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축전기를 연결한 그림이 여기 나와요. 그죠?
세 개의 축전기를 이렇게 연달아서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하는 거죠. 이어서. 예. 이런 연결을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항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이죠. 그렇죠? 한 줄. 갈림길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직렬 연결. 그런데 이거는 갈림길이 생겨요. 여기서 갈라져서 그 위에 그다음에 세 갈래로 갈려지죠. 하나로 들어와서 세 곳으로 갈라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C1, C2, C3 이게 다 전 축전기의 용량입니다. 용량이 다른 세 개를 직렬 연결한 거예요. 각각의 용량은 C1, C2, C3 이걸 전기 용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모르면 안 돼요. 자, Q는 CV라는 공식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전기. 기본 모양이 평행판, 그죠? 두 개의 평행판인데 실제 기호도 이렇게 짝대기 두 개, 똑같은 길이에 길게 이렇게 두 개를 쫙 그려주면 이거 축전기 표시입니다. 배터리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으면서 짧게 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야 이게 짧은 거냐 긴 거냐 똑같은 거냐 조금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아주 짧게 그리고 좀 진하게 그려줘요. 이게 배터리. 그런데 이거 좀 애매하죠? 길고 짧으면서 좀 진하게 이렇게 많이 그려주면 확실하죠. 그죠?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게 사람들은 이렇게 길고 짧게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귀찮아서 언제 이걸 진하게 칠하고 있어. 그죠? 예. 자, 어쨌든 축전기 세 개를 연달아서 연결해 준 겁니다. 직렬 연결. 자, 얘는 용량이 C가 되고 전압 V를 가하면 전하량이 한쪽에 플러스 Q, 한쪽에 마이너스 Q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예, 이런 그림으로 알아두고 공식 알아두고 이 모양에 따라서 간격분의 넓이로 C를 계산할 수도 있다. 두 가지씩을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다른 C1, C2, C3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전체 전압 V를 가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하량이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량이 Q1, 여기도 Q2, 여기는 Q3가 되는데 이 Q1, Q2, Q3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왜 똑같으냐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를 연결하기 전에는 중성이었겠죠. 전부 그죠? 중성인데 배터리를 연결하면 여기 있던 음전하를 얘가 뺏어온다고요. 뺏어다가 어디다가 이쪽에 갖다 쌓는 거죠. 하나 쌓았으면 여기 플러스 하나로 생겨났겠죠. 한 개 더 뺏어와서 그럼 플러스 두 개가 되는 거죠. 이쪽에 갖다 전자를 쌓게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는 아무런 것도 배터리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에는. 그런데 여기 플러스는 음전하를 끌어당기고 양전하를 밀어내겠죠. 그렇죠? 또 이 플러스는 음전하를 끌어당기고 양전하를 밀어내겠죠. 또는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이 음전하는 양전하를 끌어당기고 음전하를 밀어내고 이 양전하는 음전하를 끌어당기고 여기는 하나의 선이죠. 음전하는 양전하를 끌어당기고 음전하를 밀어내고 이렇게. 그래서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하량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지는 거죠. 왜 똑같으냐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금속은 배터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왼쪽 금속판, 오른쪽 금속판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원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배터리가 음전하를 쌓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양전하를 끌어당기고 음전하는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어쨌든 Q는 다 동일하다. 잘 알아두시고 용량은 다르죠? 용량은 다르지만 Q는 다 동일하다. 그러면 요 끝에 전위차 V는 어떻게 되세요? V1은 C1분의 Q가 되겠죠? V2는 C2분의 Q가 되고 V3는 C3분의 Q가 됩니다. Q는 CV, Q는 CV, Q는 CV가 각각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런데 Q1, Q2, Q3가 다 QQQ로 같다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그냥 다 Q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V1, V2, V3는 다 다르겠죠. V1, V2, V3는 다 달라요. 그죠? C1, C2, C3가 다르다면, 각자 다르다면 V1, V2, V3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렬 연결하면 전이차를 다 더해서 전체 전이차가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전이차를 더하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되는데 V1은 C1분의 Q, V2는 C2분의 Q, V3는 C3분의 Q니까 그대로 넣어줘요. C1분의 Q, C2분의 Q, C3분의 Q. 자, V는 얘를 한 개의 축전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 그 한 개는 CEQ라고 합시다. V라는 전압을 걸었는데 CEQ가 됐고 전하량은 배터리에서 봤을 때는 그냥 Q가 쌓인 거죠. 따라서 V는 CEQ분의 Q가 되겠죠. V는 한 개의 축전기라고 생각하면 CEQ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QQQQ 다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CEQ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C3분의 1의 합과 같아지는 거죠. 전압의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V는 C분의 Q, C분의 Q, C분의 Q, C분의 Q로 다 바꿔주니까 Q는 약분돼서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병렬 연결을 하면 배터리가 전압을 어디서 가져와요? 이쪽에서도 가져오고 이쪽에서도 가져오고 이쪽에서도 가져오겠죠. 다 정말로 배터리에 다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서 많이 갖고 올 수 있어요. 그죠? 전하가 많은 쪽에서 결과적으로 전하가 쌓이는 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용량이 다르지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전이차는 V죠. V. 그죠? 이렇게 금속은 다 하나의 점이에요. 그죠? 전이가 다 동일하다고 그랬죠. 금속은 다 등전이다 그랬잖아. 그럼 요 점은 요 점끼리 다 같은 거고 이 선 위의 점은 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이 세 갈래지만 각 길에서 자 보세요. A점하고 B점 사이의 높이는 이렇게 가도 다 동일한 A, B 사이니까 전위차는 높이차는 다 같은 거죠. 당연히. 그죠? 전위차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얘는 병렬은 V가 다 똑같아요. V1, V2, V3가 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로? 요 V로 다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하죠. 전하. 이쪽에서 가져온 전하, 이쪽에 쌓인 전하, 이쪽에 쌓인 전하를 다 더하면 배터리의 한쪽에 쌓인 전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Q1 더하기 Q2 더하기 Q3가 되는 겁니다. 전체 Q는. 그럼 이것도 배터리에서 봐서 이 세 개를 그냥 하나의 축전기로 바꿔놓은 축전기의 용량 CEQ를 구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쌓이는 전하량은 Q1, Q2, Q3 세 개 더한 것만큼 여기 쌓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Q는 요 식에 넣으면 요 식으로부터 Q는 하나의 등가 축전기로 처리하면 Q는 CV죠. C 곱하기 CEQ죠. CEQ 곱하기 V는 요 Q1은 C1 곱하기 V, Q2는 C2 곱하기 V, Q3는 C3 곱하기 V 될 거 아니에요. 그죠? Q는 CV가 되니까 요 각각에서 그렇다고요. Q1은 C1 곱하기 V1, Q2는 C2 곱하기 V2, Q3는 C3 곱하기 V를 여기 다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 V1, V2, Q1, Q2, Q3에 근데 좌우변에 다 V가 이렇게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V로 약분해주면 그냥 C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가 되겠죠. 그래서 병렬 연결한 경우에는 요 세 개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더하면 이 전체의 전기 용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세 개잖아요. 세 개. 그죠? 전하를 여기 다 쌓을 수 있잖아. 배터리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배터리는 여기하고 여기에만 전하를 갖다 쌓을 수 있어요. 그죠?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니까 CEQ는 어때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C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CEQ를 구해보자. 그러면 역수해 주면 되겠죠? 역수. 그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C1, C2, C3로 통분하면 C1, C2 더하기 C2, C3 더하기 C1, C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다 뒤집어주면 어떻게 돼요? C1, C2, C2, C3 C1, C3분의 C1, C2, C3 이렇게 써도 되겠죠. 괜히 복잡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외워둘 때는 그냥 이렇게 아예 식으로 외워두는 게 모양이 편리하다. 그런데 외워놓고 보니까 식을 외울 것도 아니지만 식의 모양을 보니까 우리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 R은 R1, R2, R3 이렇게 됐었어요. 직렬 연결했을 때 이렇게 됐었죠. 병렬 연결하면 반대로 R분의 1은 이 저항 아는 사람, 고등학교 때 공부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알고 있죠, 그죠? 식의 모양이 반대죠. 얘는 이게 직렬인데 얘는 병렬일 때 용량을 더해줘서 전체 용량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R과 C의 모양은 반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고 이거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다 한 거예요. 예제 17-11로 갑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보면 A를 갔다가 전류가 흐른다면 A를 가서 이렇게 가서 B에서 갈라져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오른쪽에 만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가 채워지면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그렇죠? 전하가 꽉 채워지면 얘는 여기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스위치를 연결할 때만 여기 스위치가 있다면 스위치를 연결할 때만 잠깐 동안 전류가 흐르고 전하가 꽉 차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지. 축전기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여기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얘는 전하를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여기 있는 전하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 있는 전하를 음전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디 갖다 쌓아요? 음전하를 가져왔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요거를 반대쪽에 갖다가 여기다 조금 여기다 조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3개 가져왔어요. 3개. 그러면 2개 1개 또는 반대로 2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용량이 얘가 크잖아. 얘가 더 크네요. 얘가. 그럼 용량이 큰 곳에 많이 쌓고 용량이 적은 곳에 적게 갖다 쌓는 겁니다. 그릇이 커야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8개 갖고 왔잖아요. 전화를 8개. 그럼 여기 5개 넣고 여기 3개 넣는 거예요. 실제로. 5대3이잖아요. 5대3. 그죠? 아주 쉬운 거예요. 매우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전기로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려워해요. 그죠? 도대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식은 딱 2개밖에 없다 그랬죠. Q는 CV밖에 없어요. 그죠? Q는 CV. 그리고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는 평행판 축전기에서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고 여기는 직렬 병렬이니까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C는 어떻게 구해요? C는 C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죠?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C는 C1 더하기 C2 이렇게 구한다고요. 2개를 더해서 하나를 만들고 분의 1 역수를 넣어서 역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B하고 C를 보니까 BC는 병렬 연결되어 있죠. 2개의 축전기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로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여기에 C1이 있어요. C1이 있고 그리고 BC 사이에 그냥 1개로 바꾸자고요. 1개로. BC 사이를 2개지만 1개로. 그러면 어떻게 1개로 바꿔요? 더해서. 그럼 3 더하기 5 하니까 여기는 8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2 마이크로페럿. 전원이 보기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원이 보기. 얘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개 있지만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그죠? 여기 53이니까 더해서 8이 되는 것처럼. 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A점과 C점 사이는 직렬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두 개의 축전기가. 그러면 이건 또 뭐랑 같아요? 하나로 바꾸자고요. 이걸 하나로. 근데 하나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꾼다고? 역수 더하면 역수. 즉 요거 2잖아요. 8이고 그럼 역수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해주면 그게 C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8분의 5죠. 8분의 5. 그죠? 네. 그럼 C는 얼마겠어요? C는 뒤집어주면 5분의 8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5분의 8인 하나의 축전기가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누구의? 전원에게는. 그럼 이 한 개에 들어가는 전하량 Q를 구할 수 있겠죠? Q는 C 곱하기 V니까요. 그죠? 예. CV. 그럼 얼마겠어요? 5분의 48이 되겠죠. 마이크로 페럿, 마이크로 쿨롱. 그죠? 마이크로 쿨롱. 그래서 Q를 구하니까 5분의 48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량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한 개 있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Q가 똑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5분의 48 마이크로 쿨롱, 여기도 5분의 48 마이크로 쿨롱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V는 어떻게 돼요? V는 전압은 요거 두 개 V1 더하기 V2 해서 6V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전원이 6V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6V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율이 지금 어때요? 2대 8이죠. 2대 8. V는 C분의 Q예요. V는 C분의 Q. V1은 C1분의 Q고 V2는 C2분의 Q인데 Q는 똑같죠? 직렬 연결해서. 그러면 V는 C의 역수가 되어야겠네요. 그죠? C의 역수. 그래서 2대 8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8대 2로 들어갑니다. 전압이 6V의 전압이 8대 2로. 그럼 얼마예요? 여기는 4.8V가 되고 여기는 1.2V가 되어야겠죠? 8대 2니까. 그죠? 너무 빨라요? 그래서 V1은 4.8V가 되는 거고 V2는 1.2V가 되는 겁니다. 자, 회로가 나오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는 사람이 많아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잘 보세요. 자, 처음 원래 회로는 이런 회로죠. 이게 원래 회로죠. 이 원래 회로예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오른쪽 두 개를 간단히 한 거고 이거를 두 개를 아예 한 개로 바꿔준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2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 5 마이크로페럿이죠. 3하고 5도 해서 8이 됐죠. 2하고 8을 합분의 곱했어야 돼요. 합분의 곱. 왜냐하면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을 계산하면 C1, C2분의 C 순서 바꿔서 C1 더하기 C2가 되잖아요. 이게 역수라고요. 그럼 다시 C는 여기 곱분의 합이니까 합분의 곱이 돼야겠죠. 합분의 곱. 그러면 2, 8 더하면 10이고 곱하면 16입니다. 1.6이죠. 1.6. 5분의 8이잖아요. 그죠? 5분의 8.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된다고요. 또는 1.6 마이크로페럿. 그런데 여기에 전압이 V라는 전압이 이렇게 가해지잖아. 그죠? 이건 전원이 이렇게 가해진다고. V라는 전압이.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도 그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전압을 더해서 V가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어차피 병렬이니까 얘도 전압, 이걸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얘는 V1, 얘는 V3라고 하자고요. V3. V1, V2, V3는 같죠? 병렬이니까. 그죠? V2, V3는 다 같대요. 그런데 이 처음에 6V 있잖아요. 6V 또는 V라고 하자고요. V를 2대 8이 아니라 8대 2로 가져간다고 얘네 둘이. 8대 2로.
8대 2는 얼마예요? 80% 20% 되는 거지. 그럼 6볼트가 진짜 6볼트가 있는데 6볼트의 80%는 68 4.8볼트가 되는 거고 6볼트의 20%는 6이 12 1.2볼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병렬이니까 얘는 여기도 1.2볼트 여기도 1.2볼트가 되겠지. 여기는 4.8볼트. 그러면 전압을 계산하고 지금 전압하고 용량 있잖아. 그 둘을 곱하면 그게 Q예요. Q는 CV니까 그죠? 그런데 CV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 차라리 계산하자고. 여기서 Q가 얼마가 되겠어요? 맨 아래에서 Q는 CV 그죠? 그러니까 5분의 86 48 마이크로 쿨롱이 돼요. 마이크로 여기 원래 들어 있었으니까. 그럼 5분의 48인데 이건 직렬이잖아. 그럼 여기도 5분의 48, 여기도 5분의 48이라고요. 이제 여기 5분의 48이겠죠. 둘이 곱하면 5분의 48이에요. 9.6, 그죠? 예. 그럼 얘는 5분의 48인데 이걸 두 개 더해야 5분의 48이겠지? 용량 두 개 더해야 되니까, 그죠? 용량이나 Q. 예. 요거 이렇게 곱하면 Q는 3.6이죠. Q는 CV니까 3.6 마이크로 쿨롱. 여기는 둘이 곱하면 6.0 마이크로 쿨롱. 두 개 더하면 9.6 마이크로 쿨롱. 5분의 48 곱하기 아니요. 전압이 1.2V죠. 1.2V 곱하기 8 해주면 9.6이잖아요. 그죠? CV니까. 그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구하고 거꾸로 이렇게 간단히 해서 C를 구하고 Q를 구할 땐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자고요.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구하면 17.9, 17장은 끝이 나는데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자,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압을 가해요. 그럼 전압을 0에서부터 V까지 높여줘요. 그래서 전압이 V가 되는 건데 얘는 사실 그냥 V를 딱 V볼트를 연결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전하는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플러스 1개, 2개, 3개, 4개 돼서 딱딱딱딱 들어가다가 요 두 금속판의 전위차 VC가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전원의 전위차가 딱 되면 같아지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겁니다. 채울 때로 다 채워준 거니까 전원의 압력만큼 얘도 압력이 되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공기 탱크에 펌프로 바람을 집어넣는데 공기를 집어넣는데 얘가 넣을 수 있는 전압이 2기압이면 이 안에 기압이 2기압이 되면 똑같이 2기압이 되면 더 이상 못 넣을 거 아니에요. 이 능력이 2기압인데 어떻게 더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속의 압력은 처음 0에서부터 이 전원의 전압 V까지 똑같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0에서부터 V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Q도 마찬가지죠. Q는 CV가 되는데 V가 0에서부터 V까지 증가했으니까 Q도 0에서부터 CV까지 순차적으로 전하가 증가하다가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공기주머니에 바람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기 집어넣는 거하고 원리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보면 축전기에 들어가는 Q는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쭉 최종 Q가 되면 멈춰요. 그때 전압은 이건 축전기 양단의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VC는 이 축이 VC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원의 전압 V가 되면 딱 멈춘다고요. 그런데 이 넓이가 바로 Q 곱하기 V잖아요. Q를 전하를 가져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전하를.
어디서? 금속판에 이쪽에서 가져다가 이쪽에 배터리가 열심히 쌓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제일 높은 높이가 전원의 높이 V가 되면 이제 멈추는 거죠. 더 이상 못 쌓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딱 중간이죠, 중간. 2분의 V만큼 이렇게 올려놓는, 같은 높이의 전체를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린 건 결국 모든 걸 딱 중간의 높이까지 올린 거하고 똑같은 일을, 에너지가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Q를 2분의 V만큼 높은 곳에 올려다 놓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하는 일, 그게 이제 축전기에 저장된 거죠. 배터리가 하는 일은 2분의 QV예요. 2분의 QV. 그냥 QV가 아니라 2분의 QV. W는 QV 공식 외웠었잖아요. 그죠? 그냥 QV라고 쓰면 안 되고 절반 2분의 1 QV. 그리고 Q는 CV잖아요. 그래서 CV로 이렇게 바꿔주면 CV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V 하나 더 있으니까. 또는 V를 C분의 Q로 바꾸면 V를 C분의 Q로 바꾸면 2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전기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터리를 연결하면 여기에 전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공간에 이 공간 이 사이 공간에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 에너지는 배터리에서 나온 거죠.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됐다. 그래서 축전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장에 또는 전기장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 전기장 에너지예요. 말 그대로 이게 전기장 에너지입니다. 2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해서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V 제곱 2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하도 자주 나오니까 암기하면 됩니다. 내가 적분을 좀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또 알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갈 텐데요.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정전 에너지,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전기장 속에 저장된 정전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용량이 0.5 마이크로 쿨롱. C죠, C. C는 0.5 마이크로 페럿. 미안합니다. 페럿. 따라서 요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페럿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100볼트를 걸어요. 즉 V는 이제 10의 제곱 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를 곱하면 Q도 구해지겠네요. Q는 얼마예요?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량은 CV가 되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줄이 쿨롱이 되겠죠. 쿨롱. 즉 50 마이크로 쿨롱이 됩니다. 또는 50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지금 C하고 V가 주어졌으니까 CV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는 0.5 곱하기 마이크로 페럿에 V는 10의 4제곱,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줄, 삼승줄 또는 2.5 밀리 줄, 대문자죠. 줄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2분의 1 QV 이렇게 해도 되고 2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해도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2분의 1을 빼먹지 말자. 그러면 17장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17장은 내용이 2개입니다. 그래서 17장이 제일 단원이 큰 단원이에요. 전위를 공부하는 단원이고 여기에 축전기까지 전기 용량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장치를 축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2개의 금속판 모양이 평행판이잖아요. 그렇죠? 평행판. 그래서 이름이 평행판 축전기인데 축전기는 기본적으로 도체면 다 축전기가 돼요. 도체. 금속이면 모두 다 축전기가 되는데 특이한 모양을 우리가 지금 만든 거예요. 특이한 모양. 그 특이한 모양은 이 내부에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평행판 축전기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숙제를 이제 과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서부터 문제를 내도록 하죠. 뒤에서 여기 이 문제 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 푸는 과정이 아예 주어져 있어요. 28번 이거 보면 이렇게 몇 개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아래도 세 개 있는데 전체 6개죠. 6개의 축전기를 복잡하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병렬 연결한 거 2개를 이렇게 바꿨죠. 1 더하기 3 하면 4가 되잖아요. 6 더하기 2 하면 8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4하고 4를 같이 연결하면 절반이 됩니다. 그렇죠? 합분해 곱하면 절반이니까 8하고 8도 절반이 돼요. 2하고 4는 병렬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등가 저항이죠. A, B 사이에 등가 전기 용량, 저항이 아니죠. A점과 B점 사이에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치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이 전체의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하라. 그런데 A, B 사이의 등가 전기 용량, 이게 A번 문제고 각 전기 용량의 단위는 마이크로페롯이고 만일 12V가 연결이 됐어요. 여기에 이렇게 12V, A, B에 12V가 연결이 됐을 때 연결이 되면 이렇게 연결된 거죠. 여기서 보면 위에다가 해도 되겠죠? 이렇게 12V가 이렇게 연결됐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12V가 이렇게 연결됐다면 A, B 사이에 연결된다면 4마이크로페롯 요 하나죠. 4마이크로페롯 여기에 요 안에 들어있는 Q를 구해라. 그 양단의 전압 강화, 전이차를 구하라. V를 구하라. 2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Q하고 V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모든 축전기의 QV를 다 구하겠습니다. 모든 축전기의 QV를 다 구해서 여기 1마이크로, 3마이크로, 4마이크로, 2마이크로, 6마이크로, 8마이크로 페럿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구하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28번에. 자, 그래서 C를 구할 때는 이렇게 가죠. Q나 V를 구할 때는 거꾸로 오면 편리하다. 거꾸로 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숙제 한 문제. 그리고 다른 문제는 넘어가요. 쭉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평행판 축전기의 용량 구하는 문제 중에서 요거 해보겠습니다. 요거. 에너지 구하는 건 여기 안 들어있나?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숫자가 편한 숫자가 없네요. 그래서 17번을 가지고 푸는데 판의 넓이는 10으로 바꾸세요. 10cm 제곱 이렇게 바꾸시고 판 사이 거리는 1mm로 바꾸세요. 1mm. 두 판에 10V로 바꾸세요. 편하게 합시다. 다 11, 10 뭐 이렇게 10V의 전이차를 걸었다. 두 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 구하시고 전기 용량 C 구하시고 각 판에 축전된 전하량 그냥 Q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D번 문제 에너지를 구하세요. 에너지. D번 문제 에너지. 그래서 ECQ 에너지는 뭐라고 할까요? U라고 합시다. U. 에너지를 구하라. 이게 17번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전위로 와서 쭉 넘어가서 여기 14번 문제. 14번 문제를 구하세요. 다 평행판 축전기예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균일한 전기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식은 V는 ED 쓰면 돼요. 델타 V는 ED. 이거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도 구해보시고 위에서는 7-12에서
어떤 걸 구할까요? 요거를 구해보 8번을 구해봅시다. 8번. A와 점이 이건 점이에요. 위치. 양전화 Q로부터 20cm인 곳과 30cm인 곳에 전위 A점의 전위를 구하니까 6이었어요. 그럼 B점의 전위는 얼마냐? 이걸 구해 보시고 Q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Q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고 질량이 이거이고 전하량이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인 입자를 A에 가만히 놓는다면 여기에 갖다 놓는다면 이 입자가 B를 지날 때의 속력 이렇게 B로 멀어지겠죠? 이게 양전하 얘도 양전하니까 그럼 여기를 지날 때는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렇죠? 예. 여기를 지날 때의 속력을 구하는 건 이렇게 얘는 떨어지는 거죠. 예. 떨어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이게 운동 에너지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여기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B에서 운동 에너지를 얻습니다.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얘는 이 델타 U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Q 곱하기 델타 V가 돼서 VA-VB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죠? 그래서 A점의 전위, B점의 전위를 여기서 구해서 그 차이를 이 Q가 아니라 이 Q, 대문자 Q라고 할까요? Q에 곱해주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되죠. 8번을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6번도 해보세요. 6번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6번 8번 6번 8번 14 17 6번 했었어요? 6번 8번 14 17 그리고 28 그럼 6번은 했었으니까 814 1728 이렇게만 그죠? 네 문제네요. 네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세요. 문제를 써야 되는데 문제를 쓸 때 문제가 너무 길면 요약해서 써도 됩니다. 예. 이게 숙제예요. 과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